수시 지원할 대학들을 결정하긴 했는데 경쟁률이 오를까봐 걱정이에요. 대학에 지원하고 났더니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올랐다. 그러면 망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경쟁률 변화를 예상해서 지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예상을 해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진학사 모의 지원을 통해서는 올해 학생들의 지원 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의 모의 지원을 비교해 보면서 대학들의 경쟁률 변화를 예상해 볼 겁니다. 그런데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결정한 4장, 5장의 카드가 있다면 이 영상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두 장의 카드를 마지막까지 고민 중이라면 경쟁률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니까 결정에 참고하는 하나의 기준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그럼 대학이 많으니까 빨리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다룰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 중에서 1에서 3등급 대학생의 교과와 종합 모의 지원 건수가 2,500건 이상인 대학을 대상으로 합니다. 29개 대학이에요. 가천대는 수시로 작년보다 더 많이 뽑아요. 그런데 학생부 우수자나 가천 바람개비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반면 지역균형 전형은 모의 지원이 늘었는데 교과 전형임에도 면접 비율이 50%로 높아서 다른 전형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 같죠. 그래서 지규는 경쟁률이 오르고 다른 전형은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건국대는 학종인 KU 자기추천 경쟁률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KU 지역균형 경쟁률은 낮아질 것 같아요. 지규는 최저가 폐지되고 서류평가가 도입됐죠. 작년에는 성적이 좀 아쉬워도 최저를 충족해서 합격을 노려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아니겠죠. 그리고 서류평가가 적용되는 것도 학생들이 지원을 꺼리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는 최저 폐지 같은 변화가 있고 관심을 가진 학생 수가 줄었지만 선발 인원도 100명 정도 줍니다. 그래서 경쟁률 변화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1단계 통과 배수가 작년 4배수에서 올해 3배수로 줄어들었으니까 1단계를 통과하는 것이 작년보다 어려워졌죠. 지역균형도 경쟁률 변화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류평가가 반영되기는 하지만 동국대나 건국대에 비해서는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큰 편이어서 지원 심리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려대 학교 추천은 최저가 완화되면서 수능에 자신 없는 학생들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학업 우수형도 관심 가지는 학생 수가 5% 정도 늘었어요. 학교 추천에 비해서 낮은 비율이어서 경쟁률이 올라도 그 폭이 작겠죠. 반면에 계열적 합평은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수도 있어요. 작년 특목고 학생들의 지원이나 합격이 많았던 전형이고 올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광운대 지역균형은 3등급 중반 학생들의 지원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최저가 있는 대학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합격에 좀 더 가까운 2등급 대학생들의 관심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아서 경쟁률은 낮아져도 입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광운 참빛인재 전형은 반대로 3등급 대학생보다 2등급 대학생의 지원이 좀 더 많이 줄어드네요. 국민대 모의 지원을 보면 교과 성적 우수자나 국민 프런티어 전형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반면 학교생활 우수자는 작년에 비해서 학생들의 관심이 꽤 올랐는데요. 특히 3등급 때 학생의 관심이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 두 전형의 입결이 비슷했는데 면접이 없어서 부담이 적기 때문인 것 같고 작년 경쟁률이 국민 프런티어의 절반 정도였던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국대는 지역균형 선발의 경우 작년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DKU 인재는 다소 경쟁률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등급, 3등급 때 모두에서 모의 지원자 수가 줄었어요. 물론 엄청 크게 줄어든 건 아닙니다. 전년 대비 10% 정도 줄었죠. 그런데 작년 경쟁률이 16대1 수준으로 높았으니까 올해도 경쟁률은 10대1 이상으로 높은 편일 것 같아요. 동국대도 학교장 추천에 관심 있는 학생 수는 그렇게 차이가 나 보이지 않아요. 다만 두드림 전형은 경쟁률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데 1, 2등급 대학생의 관심도 늘었지만 3등급 대학생의 관심이 더 크게 늘었습니다. 명지대는 외적인 이슈 때문인지 모의 지원자 수가 크게 줄어든 전형이 많아요. 다만 교과 100%인 학교장 추천의 경우에는 3등급 대학생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론 실제로는 어떨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외적인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아보는 단계에서는 관심이 줄어들었다가도 실제로 지원 건수가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명대 고교 추천은 관심 학생이 많아졌어요. 경쟁률이 오를 수 있죠. 조금 특이한 건 3등급 대학생보다 2등급 중후반 대의 학생의 관심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반면 상명인재 전형은 약간이기는 하지만 모의 지원자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서강대 고교장 추천은 올해 최저 기준이 강화되어서 여기에 기대를 걸고 상향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모의 지원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나 실제 경쟁률이 예상과 같이 작년과 비슷하다면 최저를 충족했을 때 합격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모의 지원에 큰 차이가 없어서 경쟁률은 작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 과기대 고교 추천은 모의 지원이 꽤 많이 늘었어요. 다른 영상에서 최저가 완화됐지만 기존에도 최저 충족률이 높았어서 입결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었는데 경쟁률이 올라간다면 입결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네요.
학교생활 우수자도 모의 지원 현황을 보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자소서가 폐지돼서 조금 더 수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모의 지원은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선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전형을 비교한다면 직윤의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올해 직윤은 단계별 전형으로 변경되어서 1단계 통과 학생만 면접을 치르니까 서류 경쟁력을 잘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립대 지역균형은 작년에 비해 경쟁률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건 고등학교가 추천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작년 4명에서 올해 8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학종은 올해부터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누어서 선발하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립대 학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지원자 수는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서울여대 학종도 올해부터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누어서 선발해서 작년과 비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면접형 경쟁률이 서류형보다는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교과 우수자는 관심을 가지는 학생 수가 꽤 많이 늘어났는데 성적 반영 방법에 비해서 작년 입결이 낮았던 학과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최저가 꽤 크게 완화되니까 너무 무리한 상향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성균관대는 모든 전형이 작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계열 모집은 관심 인원이 늘어나고 반대로 학과 모집은 줄어들었는데 대학이 선발하는 인원도 계열 모집은 늘어나고 학과 모집은 줄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작년과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신여대 지역균형은 2등급 중후반대 학생의 관심이 늘어나고 3등급 대의 관심은 조금 줄었어요.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보면 관심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라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학종 전형들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자기주도 인재 전형은 관심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세종대도 올해부터 학종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상이 어렵지만 학종 선발 인원은 작년보다 70명 정도 줄어들고 교과 전형은 100명 정도 줄어들거든요.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저희 모의 지원자로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는 원래도 학종을 숙명인재 1과 2로 나누어서 선발했지만 그래도 올해를 작년과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대부분 학과가 숙명인재 1, 2로 모두 지원 가능했지만 올해는 자연계열은 숙명인재 1으로 인문계열과 약학은 숙명인재 2로 지원해야만 하거든요. 다만 모의 지원자 수로 보면 숙명인재 2 전형의 경쟁률이 더 높을 것 같네요. 지역균형 선발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숭실대 교과 전형은 최저가 변해요. 원래 영어를 최저에 포함할 수 없었는데 올해는 영어를 포함할 수 있죠. 학생에 따라서 이걸 완화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강화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일단 2개합 6이 2개합 4로, 2개합 7이 2개합 5로 변한 거니까 강화라고 받아들인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저만 충족하면 작년 입결보다 좀 더 낮은 성적으로도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겠죠. 학종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네요. 아주대 고교 추천은 3등급 초반 학생의 모의 지원이 조금 늘어난 정도예요. 학종 다산인재 선발 인원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모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어요. 진학사 DB로만 보면 작년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실제로도 경쟁률이 이렇게 낮아진다면 입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반면 에이스 전형은 3등급 대 학생의 관심이 작년에 비해 늘어서 경쟁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 추천형은 모의 지원자 수가 20% 정도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경쟁률이 5대1을 넘어가는 학과가 그리 많지 않아서 대다수 학생들이 1단계를 통과해서 면접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경쟁률이 5대1을 넘어가는 학과가 좀 더 늘어나서 1단계를 불합격하는 학생이 작년에 비해 많아지겠죠. 반면 활동우수형은 10%가량 모의 지원자가 감소해서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화여대는 고교 추천과 미래인재 전형 모두 관심 학생이 늘었어요. 이유가 명확한 건 아니지만 학종은 자기소개서 폐지나 자연계열 최저 완화 같은 것이 지원 심리를 자극했을 수 있고요. 교과 전형은 작년 70% 컷이 2점대인 학과들이 8곳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소 낮아 보이는 입결을 보고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게 아닌가 합니다. 인하대 모의 지원을 보면 지역균형과 인하 미래인재는 줄고 인하 참인재는 늘었어요. 일반적으로 서류 100% 전형인 인하 참인재의 입결이 면접을 치르는 미래인재보다 입결이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작년 입결을 보면 오히려 인하 참인재의 입결이 더 낮아 보이는 학과들이 꽤 있었거든요. 작년 입결을 확인한 학생들의 지원 심리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합니다. 중앙대 모의 지원을 보면 지역균형, 다빈치형 인재, 탐구형 인재 모두 다 감소했어요. 다만 학종 두 전형은 모집 인원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모의 지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 자체는 올라갈 것 같고 탐구형 인재 경쟁률이 더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반면 지역균형은 큰 폭은 아니지만 다소 경쟁률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외대 학종도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는데 면접형 선발 인원은 150명 정도 늘어나고 서류형 인원은 150명 정도 줄어들어요. 모의 지원자 수도 그런 패턴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존 경쟁률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은 모의 지원을 보면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양대는 선발 인원과 모의 지원자 수 모두 작년과 큰 차이가
차이가 없어요. 학종 일반 전형 지원자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은 최저가 없어서 지원자들의 지원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과거 입시 결과를 확인하면서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지역균형 발전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학생들은 주로 3등급대예요. 합격권으로 보이는 2등급대 학생들의 지원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니까 평균적인 입결은 경쟁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반면 학종은 모의 지원자가 크게 줄었는데요. 작년에 비해 20%가량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작년 경쟁률이 20대 1이었으니까 실제 경쟁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홍익대는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자 모의 지원이 크게 늘어났어요. 모집 인원은 50명 늘었는데 모의 지원자 수는 거의 1.5배 늘어났거든요. 아마 비슷한 선호도를 갖춘 건국대나 동국대 교과 전형이 서류 평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100%인 홍대 쪽으로 쏠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는 선발 인원이 작년에 비해 줄었음에도 모의 지원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작년보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29개 대학의 경쟁률을 예상해봤는데요. 아마 틀리는 학교들이 많을 겁니다. 다만 마지막 한두 장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경쟁률 변화도 예상하면서 지원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말 수시원서에 대한 고민이 끝나가는 시기인데요. 모두 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지만 그러기 어렵겠죠. 그래서 수시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서 너무 기대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너무 들뜨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남은 수험 생활을 잘 치러내시기를 더 크게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